성동구가 다른 데보다 조금 상승 반응이 온 건 맞아. 근데 그래서 봐야 돼. 기회가 그냥 느긋하게 있는 것 같으면 천천히 봐도 되잖아, 사실. 네. 성동구는 25개 구 중에서 5손가락이거든요. 기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근데 이게 한 건, 두 건 거래지만 나중에 이 한두 건 거래가 만약에 반복이 되면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완전히 시장 전반의 분위기야 모를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공부하면 사실 늦는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머뭇머뭇 거리다가는 이제 성동구 안녕 하는 거. 근데 항상 지나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늦은 거 아니야? 끝인 거 아니야? 할 때가 그 얘기하고 돌아서면 늦은 거였어, 항상. 지금은 그걸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상승장 거치고 지방시장 거치고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앞단으로 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시장이야, 사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니까 일단 대단지에서도 하나씩 분명히 금매는 튀어나오거든요. 플러스 제 돈 다 주고 사는 시장이 아니거든. 그럼 내가 깎을 수 있고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물건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걸 살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근데 진짜 헷갈릴만 해요. 뉴스 보면 맨날 뭐 오른다고 하는 곳 있고 또 그냥 뚝뚝뚝 떨어진다 하는 곳 있고 그러면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돼서 또 둘러보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사야 된다 그러면 2, 3억은 그냥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위쪽으로 있는 경기도 북부지방이고 거기에 지금 22년 들어온 신축 아파트예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상권도 가깝고 워낙 단지도 사실 새 거고 하니까 좋아하는 곳이고 근데 얘를 만약에 그러니까 뭐 전세 낀 이런 매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물을 산다 그러면 30평대가 지금 5억 한 1,000 정도는 줘야지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격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냥 중층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억 1,000 정도는 돼야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 얘를 그러면 사서 전세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억 5천 전세가 나가죠. 그럼 투자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2억 중후반 정도가 필요한 금액이고 우리 집이 만약에 이렇게 경기도 북부야.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그래도 2억 중반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2억 중후반 3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뭐 2억 중반 3억 들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그럼 경기도인가? 수도권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지역을 내가 조금 더 아냐 모르냐 차이죠. 네. 똑같은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예요. 심지어 제가 위치는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 한강과 아주 근처에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얘는 대신 연식은 이제 90년대 후반, 저희가 구축이라고 말하는 연식이지만, 그리고 20평대 단지, 서울의 20평대에 내가 한강과 가까운 이 단지를 얼마냐 지금 매매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그냥 입주할 수 있는 물건 기준으로 7억 5천짜리 단지가 있어요. 매매가 7억 5천? 그러면 얘 만약에 전세 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냐? 물건이 심지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억 8천. 7억 5천에 사서 4억 8천 전세 놓는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2억 7천. 우리 아까 방금 본 어때요? 경기도 북부에 있는 단지 사는데 2억 6천 필요했죠. 이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한강이랑 가까운 아파트를 사는데도 2억 7천이면 지금 한강 가까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내가 어느 지역을 아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아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경기도를 지금 이 시점에 선택을 할 것이고 누구는 이 시점에 내가 서울에 있는 이렇게 한강과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을 하겠죠. 여기가 어디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파란색 여기가 어딜까요? 한강이죠. 한강이 있고 앞으로 한강만 있냐? 서울에 4대 지천이라고 부르는 이제 천들이 있는데 한강을 비롯해서 여기 중랑천이 흐르고 위로는 청계천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또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숲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서울숲. 도심에 이런 곳이 있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옆에 어때요? 피디님이 가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성수동의 하플이죠, 하플. 되게 많은 팝업 스토어가 있고 성수동의 유명한 카페거리 이 상권을 비롯해가지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뭐 한강이랑 뭐 서울숲 같은 뭐 자연 환경만 갖고 있냐 이제 그게 아닌 게 이 지역에는 엄청난 역이 하나 있어요. 왕십리역. 강남으로 갈 수 있는 2호선 비롯해서 이제 5호선
5호선도 마찬가지 광화문이나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수인분당선을 타면 아래로 압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판교, 그 다음에 용인의 죽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경의중앙선인데 홍대나 아니면 DMC 같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에요. 행정구역 안에서 4개의 노선이 지나고 플러스 여기는 나중에 2개의 노선이 더 지날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노선이 뭐냐? 하나는 GTX C 노선이 이 왕십리역을 지나게 될 건데, GTX C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충분히 뭐 지하철로도 노선이 되게 좋은 곳이 맞지만, 여기 GTX C가 지나면서 서울이랑 경기도 북부 쪽, 경기도 남부 쪽을 GTX 노선이 이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또 역이 될 것이고, 또 GTX만 지나가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북선이라 그래서 동북선이 또 이 왕십리역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동북선, 특히나 서울 북쪽에 있는 분들, 원래 서울의 북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이제 1호선이나 4호선이나 7호선 같은 그 노선에 조금 한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분들은 강남으로 직장을 오려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 7호선밖에 없었어요. 출근 시간이 어때요? 너무 힘들죠. 생각만 해도 정말 완전 찡겨서 와야 되는 그 풍경이었는데, 동북선이 개통되면서 동북선이 이제 환승할 수 있는 역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서울 북쪽에 있는 분들의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개통할 동북선의 역할이 돼요. 지금 이미 이 왕십리역에 4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고, 플러스 2개의 노선이 앞으로 더 지나게 될 거라,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교통의 허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이 왕십리역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보셨던 간지 같은 경우 도보가 아니지만 이제 버스를 이용하거나, 근데 그 버스가 아까 왕십리역까지 내정거장만 가면 돼요. 그 정도의 거리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서울숲 얘기했는데, 서울숲도 내가 15분 정도만 움직일 수 있으면 충분히 주변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사실 생활 환경이 될 만한 곳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되게 가성비 있는 가격을 제가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드릴 이유는 분명히 이 돈으로 과연 이 지역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건데, 내가 들여다보고 얼마나 지역을 조금 아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거기만 그렇게 싼 거고 딴 데 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정말 가성비 있는 단지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건 맞긴 맞는데, 이거 외에도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그런 단지도 비슷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3억 초반 정도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방금 왕십리역과 이제 서울숲 같은 한강 같은 자연환경을 말씀드렸는데, 더 근접한 곳에 조금의 금액만 더 더하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단지가 여전히 있다. 단지를 좀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때요? 저희가 경기도 단지 본 것처럼 같은 돈이에요. 같은 돈인데 누군가는 지금 이 시점에 경기도에 있는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서울에 있는 단지를 선택을 하겠죠. 지금이 그런 시장이에요. 알면 선택할 수 있고, 모르면 기회를 놓치는 그런 시장입니다. 성동구가 뭐 자연환경 한강이랑 이제 왕십리역이 2개만 있냐? 그게 아닌 게, 일단은 일자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이려면, 지역에 모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랑 집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일을 하러 그 지역에 들어오고, 또는 그 지역에 집이 있어야, 그다음에 택지가 있어야 그 지역에 내가 살기 위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성동구가 일자리 뭐가 있냐? 아까 PD님이 카페 거리 많이 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지역이 이제 카페 거리만 있냐? 그게 아니고 일자리로도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 성동구예요. 성동구에 지금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 첨단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 쪽, 이제 ICT라고 하는 그런 산업을 더 이제 개발시키려고 하는 게 여기 성동구의 성수 전략구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또 어디에 넣으려고 하냐? 저희 아까 왕십리역 얘기 많이 했죠? 왕십리역은 심지어 일자리까지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왕십리역에다가 비즈니스타운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성수와 왕십리에 일자리를 넣겠다라는, 사실 호재라고 부르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새로운 주거지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올 곳이다.
그리고 지금 어때? 일자리도 성수나 아니면 왕십리역 근처로 이제 많이 만들 곳이다. 그리고 아까 교통, 왕십리역 4개 노선에 플러스 GTX나 동북서 같은 노선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자연환경 충분히 한강이나 뭐 중랑이나 청계천 같은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상승장 때 지역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제가 지난 10년, 이제 2014년부터 저희 지금 2024년 그 10년을 서울의 25개국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니고 바로 성동구였어요. 지금 보신 성동구가 10년 동안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었고, 제가 단지로 하나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동구에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얘를 만약에 2012년 또는 13년이 그래도 지난 시장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좀 가격이 쌌었다라고 말하는 시장인데, 그 시장에 성동구에 있는 단지를 사서 내가 잘 들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지금 오른 가격 보이세요? 단지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한 채당 수익이 10억이 넘죠. 그만큼 내가 어떤 지역에 사서 뭐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한 채당 10억을 버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성동구예요. 지금 2억, 3억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남아있는 지역이 성동구이고, 제가 지금 어때요? 성동구 되게 좋은 점만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만큼 한 채당 오르면 진짜 10억 벌 수 있는 곳이 성동구예요. 그리고 지금 지도 보셨을 때 저희가 성동구 얘기했지만 이 앞에 어느 지역이 있냐, 길 하나 건너면 사실 압구정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성동구의 왼쪽을 보면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 또한 정말 좋은 지역들을 끼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성동구고, 지금 저희가 이 지역 어떤 곳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 안에서 진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 지역이 우리는 못 살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2억, 3억 충분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도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성동구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내가 못 살 거라 생각하고 제발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좋다고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돈이 2억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샀는데 바로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고, 저는 사실 열심히 모은 돈을 부동산으로 실수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피디님 말은 제가 사실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저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게 처음에 진짜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워서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게 맞나라는 걱정도 진짜 많이 했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역을 보고, 좋은 지역, 특히 서울에서 상급지라고 말하는 지역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저희 어때요? 제가 아까 단지 대표로 성동구라는 지역에서 정말 싼 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단지를 잘 찾아서 사면 10억 버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 10억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상급지의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이런 단지를 쉽게 팔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지 아파트를 가져간다는 거는 그래도 그냥 시간이랑 같이 내가 그냥 오를 거를 그래도 기대하면서 잘 들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잘 가시면,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만약에 10억이라는 수익이 났어. 그럼 저희가 10억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부부가 이제 맞벌이 열심히 해가지고 월에 600만 원 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600 중에서 절반을 진짜 저축을 한다. 그러면 300이죠. 그럼 50% 저축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진짜 부지런히 50% 저축을 해서 그 300을 모아서, 그럼 10억이 되려면 그 300을 얼마 동안 모아야 될까요? 얼마 기간 동안? 30년을 모아야 돼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산다고, 성동구에 아파트 산다고 무조건 10억 버나요? 10억이 아니어도 저희가 5억이라 치더라도 15년에 진짜 내 월급 300씩 꼬박 저축해야 되는 그 돈이 5억, 30년 저축해야 되는 10억이에요. 저는 그냥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 이렇게 뭔가 나한테 안 잡힐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을 알고, 결국에 내가 만약에 이 지역을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지? 그 15년, 5억이라는 돈을 수익으로 가져갔을 때 바꿀 수 있는 15년, 10억이라는 돈을 환산했을 때 그 30년을 일하는 기간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월에 300 정도 저축으로 환산하면 내가 15년 먼저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피디님이 60이 아니라 45살. 45살까지만 일해도 나 다음에 46살부터 나의 60살까지는 내가 잘 마련해 놓은 상급지 아파트가 대신 일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디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죠, 은퇴? 그게 저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갔을 때 우리가 진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일 안 하는 기간에도 이제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진짜 보상이라 생각해요, 사실. 직장 생활을 2007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 투자를 시작했던 게 이제 2016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2007년에 입사를 했을 때 예상 퇴직 연도를 볼 수 있었거든요. 2007년 당시인데 예상 퇴직 연도가 2040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사실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2040년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2016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2020년에 정확히 퇴직을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고 그 덕분에 사실 퇴직 기간을 20년 앞당긴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고? 제가 투자를 2016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9년이 됐거든요. 어느 순간. 근데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꿈도 꿀 수 없던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왜냐면 그때 2016년도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저희 아까 이제 서울 지금 지도를 조금 크게 봤잖아요. 크게 봤으면 이 안에만 25개 구가 있는데 그 25개 구 중에서 조금 더 뒤에 후순위에 있는 구들이 지역 전반적인 좀 투자 기회가 남아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냥 어떤 지역들을 볼 수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구로구 아니면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같은 서울에서 제가 그 지역 되게 가고 싶어요 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사실 시장이 어때요? 많은 시장을 거쳐왔어요. 2016년, 17년 전세가율이 바짝 올라붙어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좀 서울에서 그래도 조금은 후순위 지역들이 남아있던 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인천에 투자할 수 있었던 시장, 그리고 이 시장들도 가버려서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있었고 그 시장을 거쳐서 지금 한 바퀴 쭉 돌았어요. 한 바퀴 쭉 돌아서 이렇게 거의 9년, 10년 만에 서울에서 내가 이 손가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디님 이 시장을 제가 지금 9년,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린 시장이에요. 그냥 그거 같아요. 항상 진짜 많이 기다리고 너무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꿈꿔왔던 시장. 내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돈을 모으고 꾸준히 투자하면서 결국 기다렸던 시장이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피디님이 어떻게 아셨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만 기다렸으니까. 제가 투자하고 본 시장 중에서 사실 좋은 물건을 산다라는 그 측면에서 제일 좋은 시장이 전 지금이라 생각해요. 전세 좀 오르고 있죠? 지금 최근에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 되게 다를 거거든요. 보통은 집값. 그냥 집값이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는 되게 민감하게 보시죠. 우리가 집을 살 때 매매가라고 부르는 집값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 집을 내가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기에 따라오는 전세가가 분명히 있는데 전세가 23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50주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세가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고 저희 오늘 보는 특히 성동구를 예를 들자 치면 단지를 제가 어때요? 다 찾아보니까 단지에 따라서 작년 초에 비하면 거의 한 15개월, 1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죠? 거의 월에 1,000만 원 정도까지도 오른 단지들이 있어요, 전세가가. 저는 성동구는 진짜 지금 꼭 보셔야 된다 생각해요. 조금은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부터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금액대별로 그러니까 좋은 단지들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장에 막상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 시장이 좋은 거야? 제가 마치 2016년, 17년도에 부동산 지금 이 시장이 기회였던 거야 라는 거를 그때 몰랐던 것처럼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 시장이 좋은 시장 맞아요? 이 시장 나 어디 가야 돼요? 우왕좌왕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선택지를 내가 지금 찍을 수 있냐? 달라지는 시장이고 선택지 찍고 나면 이 결과는 지금 한 번에 또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자산 격차로 벌어지게 되겠죠.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 있는 단지를 보여드렸고 연식도 좀 오래된 단지잖아요. 그 다음에 20평대 단지 보여드렸고 구조로 치자면 심지어 복도식의 방 2개 단지예요. 근데 그 단지가 여기 빨간색 그래프 그리고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어디냐면 경기도의 이제 남부권에 있는 지역이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장이라고 말할 법한 그런 단지예요. 신축 단지 30평대의 단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갔었냐. 이제 진짜 제가 지금 자산 격차라는 말 드렸잖아요. 뭘 선택하냐가 자산 격차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승장 때 가격이 비슷하던 시절이 있어요. 이거는 2017년 같은 시장들, 이 단지가 신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간색이 저희가 봤던 성동구에 있는 가성비 단지, 파란색이 이제 경기도 남부권에 있는 한 도시의 한 그 구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단지거든요. 근데 2017년에 두 개가 단지 가격이 사실 비슷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갔던 가격 8억 6천대. 근데 저희가 지금 본 성동구의 구축 20평대, 심지어 복도식 방 2개인데 얘는 거의 11억 가까운 가격까지 벌어져요. 이게 자산 격차예요.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같은 돈 주고 샀는데 상승장에 거의 11억 가까이 올라가고, 누군가는 같은 돈 주고 사서 물론 얘도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근데 두 개 단지 가격 차이가 거의 2억 가까운 가격 차이를 벌이죠. 지금 우리가 매매가로 비교해서 봤지만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냥 진짜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파란색, 제가 경기도 한 도시의 그 행정구역에서는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하는 단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지금 거의 이제 3억 정도 들어야 살 수 있는 단지거든요. 얘 또한 지금 저희 봤던 단지 또한 아까 거의 2억 후반 3억 정도 들면 살 수 있던 단지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같은 돈 주고 누구는 경기도에 있는 한 단지를 살 것이고 누구는 이 시간에 같은 시점에 서울에 있는 단지를 살 것이고, 얘는 지금은 몰라요. 2017년 사실 몰랐잖아요. 이때는 똑같잖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하락장 어떻게 보면 눌려있는 시장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가 위기고 뭐가 아래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전에 이렇게 상승장 때 가격 격차를 벌인 것처럼 또 오르는 시장에 와서 가격 격차를 벌이면 그때 지금 이 시점에 했던 선택지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올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지금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집 근처만 보지? 왜 내가 하는 지역의 반경, 내 바운더리라고 하죠? 내가 사는 집 근처, 그냥 그 주변에서 제일 좋은 집이 나한테 최고라고 생각하지? 나는 거기 안 살 거잖아요. 저희 직장하고 멀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만 더 눈을 넓히면 내 직장만 직장이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제 회사 근처가 제일 좋은지 알고 제가 사는 지역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눈을 키워보면 진짜 내 회사 아니어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직장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남이랑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내가 비슷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제발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링님도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닌 지역이 최고로 좋은 줄 알았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실거주로, 첫 번째는 전세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벌어서 그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관심 갖고 시야를 넓혀가지고 내 돈에 맞는 지역이 어디 있을지 좀 찾아보면 생각보다 지금 저희 본 것처럼 좋은 지역에도 어때요? 내 돈으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고, 제가 오늘 사실 영상에서도 많은 힌트를 드렸지만 근데 진짜 이 지역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결국에 이 지역의 아파트까지 결국 살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셨으면 하는 게, 각각 그 지역의 생활권들, 단지들에서 어떤 포인트들,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보면 보실 때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수많은 단지 중에 나한테 맞는 단지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좀 적합한 그런 단지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내 직장 또는 내 종잣돈이랑 좀 더 걸맞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곳들이 어딘지를 알려면, 저는 지금 시점에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책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들을 수 있는데, 혼자 하기 사실 어려우면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 안에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피디님 만약에 성동구를 본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지역을 막상 시작하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하죠. 근데 그럴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시작하기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떻게 생겼어, 그냥 어떤 특징이 있고, 저희가 생활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활권들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각각 이런 것들이 포인트야, 이 포인트를 쥐고 봐야 돼. 생활권 안에서는 이런 단지들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령
하는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볼 수 있게끔 방향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내가 이 지역 공부할 때 강의 들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양이나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해, 거꾸로. 나 혼자 헤매는 시간들,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줄여주는 게 사실 강의 듣는 거고, 강의 안에 담을 때 피디님 어떠겠어요? 일단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내가 가보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보는 게 그래도 가장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제일 그래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을 많이 담아 놓는 게 이제 강의랑 어떤 지역 공부하고 싶을 때 그냥 접근하는 방법 중에 강의가 되게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 생각해요. 혹은 수도권 지방을 살 돈으로 서울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게 월부 회원분이세요. 월부 회원분이시고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지금 커뮤니티 가면 수원집 매도하고 마용성강 서울 투자에 성공한 사나이라고 해서 석힐즈 님이라는 이제 저희 수강생분이 올려주신 후기세요. 근데 저는 이분 후기가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게 저희 보통 어때요? 마용성강 하면 제가 아까 서울에 25개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같이 서울의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진짜 상위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정말 이렇게 손꼽히는 지역으로 건너온다. 보통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분 또한 어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이렇게 진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실제 해냈고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후기를 라는 그 취지이셨는데 이분 후기 통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 처음에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마음속에 허들이죠. 이 지역에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허들인데 지금 저희가 앞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지역이 다 비싸기만 할까 아니라는 거 봤고 그러면 내가 실제 지금 진짜 서울에 한번 투자기 잡아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러니까 지역을 잘 들여다본다면 결국에 지금 이분처럼 건너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된다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의 실거주집 매도해서 지금 여기 마용성강 중에 하나를 매수하게 된 그런 경우였고 저는 이분 후기를 제가 다 읽으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특히나 되게 와닿았냐면 지금 시점이 내 자산을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단계가 아니죠. 이 정도면 내 자산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전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큰 뭔가를 해결했다. 이런 감정이었다고. 정말 이 구절이 있는데 약간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치 좋은 지역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걸 해결하는 건가 이 마음이 들겠다라는 그 심정이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이거 보세요. 엄마 아들 서울집 샀어. 야, 여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지역이 나랑 상관없고 이거 남의 얘기지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 제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집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단지 안에서도 되게 급하게 나오는 급매라고 부르는 가격들이 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가격이 막 마구 올라가서 제 돈 다 주고 사는 그런 시장이냐?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말 사고자 한다면 가격을 어때요? 저희가 깎는다는 얘기를 하죠.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해 볼 수 있는 시장이고 또 하나 전세가 상승이라는 또 시장 분위기가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매로 튀어나올 가격 두 번째 협상 마지막 세 번째 전세가 상승 추세까지 더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는 거를 꼭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절대 놓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론만 알려주고 실전부터 혼자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면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후기에서는 강의 한 번만 좀 잘 들어도 바로 좀 할 수 있게 따라만 하면 되도록 좀 하게 해준다는 그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분들을 만나고 저희가 수업 듣고 막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후기 남겨주신 수강생분들 되게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크게 보고 그다음 작게도 보고 그다음 현장의 디테일을 채워가면서 내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사세요라는 얘기를 드렸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시작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나서 얘기를 이렇게 후기에 적어주셨던 것 같고 정말 딱 이대로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바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지역 살 수 있는 기회 안 많아요. 절대. 제가 왜 이 지역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정말 성동구라는 지역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기회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신 분들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강의 마지막에 이때도 제가 목 놓아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목 놓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진짜 저의 바람은 그거죠. 그냥 강의 듣고 지역 분석 잘 들었어. 끝나지 않고 정말 성동구에 내 집을 갖게 됐어요 라는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었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저 또한 성동구에 집을 살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 강의를 만들었고 그냥 그 뜻으로 그냥 저 얘기를 드렸었어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때 아무래도 제일 기대하는 게 사실 어떤 단지가 유망해 라는 건데 내 집 마련이랑 투자 관점에서 유망 단지 리스트도 같이 이제 수업 때 제공해 드렸어요. 지역 하나 보는 거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고 보기 전부터 막막하신데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다 알려드리자. 그래서 이 지역 볼 때 그냥 어렵지 않게 포인트 이거야 라고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사실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런 생활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가격이고요. 어떤 투자하고 싶은지 어떤 조건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이런 곳들을 눈여겨보세요 라는 거를 좀 강의에 담아서 진짜 시행착오랑 사실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동구 막 좋다 하는데 나중에 너무 마음 조급해서 아무거나 사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만들었던 게 가장 커요. 제가 정말 불인인 상태로 월부에 왔잖아요. 시작을 못했던 게 부동산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되게 밀어놓은 숙제 같은 거였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이 많아지면 그때 해야지. 그리고 나는 집 살려면 아직 나한테 되게 먼 얘기니까 그냥 그때 되면 뭐 공부해야지 하고 되게 막연하게 제가 결혼 되게 빨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 결혼해서 월부에 2016년에 왔는데 거의 결혼하고 한 8, 9년 동안에 진짜 그냥 남일처럼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끄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지금 꼭 공부해야 돼. 그리고 안 어려워. 이거부터 해봐 라고만 얘기해줬으면 저는 시작하는 게 그렇게 늦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의지로 뭔가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동산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항상 강의 만들 때 그냥 다 알려드리자. 내가 어려웠으니까 나처럼 어렵게 돌아가게 만들지 말자. 하다가 이거 어려워. 그냥 나 이제 못해 먹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그냥 진짜 최대한 쉽고 차근차근 알려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항상 강의에 그런 내용도 담고 있거든요. 부담 갖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않고 시작은 하시되 시작하는 시점은 적어도 미루시면 안 돼요.